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차전지,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가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할 만큼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기다리면 더 나은 기회가 올지, 함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가 지금 투자 타이밍일까? 아니면은 더 좋은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좀 질문을 던져 보면서 방송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도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링크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이차전지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좀 이제 여러분들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을 또 커뮤니티 내에서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2차전지에 투자 중이다. 아직 뭐 지켜보는 중이다. 혹은 관심이 없다. 등등의 뭐 자유로운 그런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투자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이 투자 원칙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저희 관련 그 커뮤니티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가 왜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고 핫한지 이야기를 드리면 요즘 뉴스를 보나 뭐 유튜브를 보나 2차전지 얘기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재작년 뭐 작년부터 이어진 2차전지 열풍 다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전기차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그 이후로 더 커지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때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뭐 70%, 80% 이상 쭉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 그 이후의 투자 심리인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다시 오르겠지 하는 그 반등 기대 심리를 갖게 되었어요. 마치 그 용수철에 용수가 늘어난 그 어떤 스프링처럼 꾹 눌린 만큼 튀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 변동성도 상당했습니다. 조그만 호재 뉴스 하나에도 관련주들이 뭐 하루에 10% 넘게 출렁이고 또 반대로 어떤 루머 하나에 급락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출렁였냐? 예, 그만큼 2차전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음에 테슬라, 뭐 다음에 어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꿈꾸면서 이번에 놓치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근데 정작 테슬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한마디로 이 포모 현상이랄까? 예, 주변에서 배터리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도 안 하면 손해 보는 느낌도 또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2차전지 콘텐츠가 유독 많은 이유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그 많은 이 투자 관련 그 유튜버들이 조회수 관련 그 메커니즘을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가는 주제를 다룰수록 조회수가 잘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회수가 좀 잘 나오고 또 한미 반도체로 진짜 실질적인 성과, 뭐 하나오션도 엄청난 성과를 지금 저희가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또 바이오 지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 봐야 될 섹터들 이런 거는 또 잘 나오지 않아요. 예. 요즘 가장 관심 많은 주제가 뭐냐면 아직도 2차전지가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2차전지 관련 영상들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어떠어떠한 회사가 주가가 뭐 10배가 간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2차전지 주식. 이런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인 제목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클릭을 부르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또 알고리즘을 타서 또 밀어주고 악순환 혹은 뭐 선순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덕분에 관련 정보는 넘쳐나지만 과열된 기대감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몫합니다. 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작년, 작년 후반에도 2차전지 주가가 폭락했을 때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명 전문가나
유튜버들이 곧 다시 오른다고 하네.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재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저희 아카데미 가족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게 이때가 중요한데 사실 중요해졌고 솔직히 말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말 냉정한 분석보다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으시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 중에 있어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대인데 배터리는 무조건 간다. 이번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기회다. 이런 식이죠.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단기 상황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 미래 성장 산업이랑 지금 우리가 2025년 초에 매수해야 될 주식이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 이천지가 정말 계속 저점이다 10%, 저점이다 20%, 저점이다 30% 계속 정말 폭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점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그리고 왜 전문가 유튜버들은 이차전지만 파면 팔수록 좋다고 말할까?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재작년 작년에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예? 과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재산을 이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안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방송이나 커뮤니티에서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실제로 금양에 투자는 했던 부분 그리고 일정 부분 또 매도를 하고 남겨놓은 부분들 다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주가가 고점 대비 70에서 80% 이상 내려왔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회다 저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런 주장에는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을까? 업황도 좋지 않고 지금 산업도 좋지 않은데 의문이 들었고 또 이차전지가 미래 산업이라는데 그럼 당장 투자 종목으로 적합한 걸까?라는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비추천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태도가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의견이 절대적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정보들을 얻고 싶으시면 구독자 커뮤니티 신청을 해주세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전기차 2차전지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미래 먹거리로 각광을 이미 2차전지 그냥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 전지죠. 수년 전부터 각광을 받아왔어요. 2019년도부터 금양을 저는 이제 투자를 했던 그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20년 이후에도 2차전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렇죠? 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 시기에 이제 그 코로나19 이 저금리 기조가 좀 금리 관련 얘기를 좀 드리면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물리면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풀렸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야 2차 전지 사면 떼돈 버네 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달겨들어서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소재, 셀 제조업체 뭐 주가가 짧은 기간에 수백 퍼센트씩 상승을 했던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대세 상승장에 대한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영광, 기억, 메모리, 영광의 기억 이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가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 옛날에 그렇게 올랐잖아. 그래서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도 한 번 2차전지로 크게 수익을 창출했다가 다시 재진입해갖고 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이런 흐름들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미래 산업이니까 결국에는 오를 거야. 그렇다고 지금 현재 매수해야 되는 주식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를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가나 유튜버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심리를.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를 소재로 다루면서 조회수가 자연스럽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핫한 키워드를 잡아야지 시청자들이 몰리고 그게 곧 광고 수익이나 구독자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사실상 매일 2차원지 저점이다 저점이다 차세대 배터리 지금이 저점이다 이런 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다가 뭐 기업의 홍보 활동까지도 뭐 연계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어떤 2차원지 기업이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사 기술이나 미래성을 적극 홍보해야 하는데 요즘은 뭐 전통적인 증권사 리포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유튜버의 힘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뭐 어떤 그 간담회, 협찬,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선순환처럼 계속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확신이 드네. 예. 그리고 더 느끼니까. 그렇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활발하다는 사실이 투자 가치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주가의 흐름과. 예? 오히려 공격적으로 뭘 이렇게 진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저걸 할수록 무언가 숨기고 싶은 불안한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멘트를 코멘트를 자주 드렸어요. 작년에도. 예? 그리고 계획들이 변동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실제로 지금 2차전지 회사들 주가가 뭐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뭐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2023년 중반 거치면서 고점 대비 7, 80% 엄청난 한 2년 전 주가로 돌아간 기업들, 3년 전 주가로 돌아간 기업들도 있어요. 예? 1년 전에 시가총액이 10조 가까이 됐던 기업들도 뭐 3조, 2조대로 주저앉은 사례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채널들은 이제 주가가 10% 빠질 때마다 오늘이 저점, 또 10% 빠지면 이번엔 진짜 저점 이런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저점이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야?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기회 언제까지 기회? 자꾸만 제가 저점 매수 관련해서 한 번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예? 저점 매수 강조하는 점. 싸다. 지금이 싼 구간이다. 저점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 본인이. 업황이 심지어 이런데. 저점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과가 나오죠. 예? 아무튼 지금 업황의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예? 전부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대중의 반등 기대 심리를 파고들기 정말 쉬워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실제로 전방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조정, 뭐 리튬 니켈의 가격 변동, 그 다음에 IRA 법안 변동 가능성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예. 전기차 지원 정책 트럼프 당선 시의 변화 커뮤니티에 있어요 아직도. 예. 모든 증거가 비중 조절하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악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 멘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악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한참 전부터 작년부터 미래산업이니까 결국 오른다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미래산업이라는 어떤 이 타이틀이랑 지금 투자를 해야 할 종목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다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게다가 기업에 대한 이 계획이 빠그러들고 실적이 명백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보고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라는 거는 이런 논리가 난무해요. 네? 장기 투자 좋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든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어떤 성과가 가시화되고 그런 부분들 좋은 점을 보고 투자를 했으면 그 좋은 점이 부각되면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좋은 점 이 점을 보고서 A라는 점을 보고서 투자를 했는데 그 A가 실현이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실현이 안 될 것 같은 예측이 드는 게 아니라 실현이 아예 안 돼요. 계획이 차질이 빚고 그러면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세를. 예?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추후에 확보가 되어야지 그 미래가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손실이에요. 그거는.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네? 이차전지는 분명히
미래 산업이 맞아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점점 커질 가능성도 높아요. 내연기관차가 점차 축소되는 것도 거의 필연적 흐름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 산업임 예? 이코르 지금 당장 무조건 매수 이거는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워낙 미래 가치를 빠르게 선반영하고 그리고 워낙 국내 시장은 또 아시잖아요. 외인들 기관들에 의해서 뭐 과열이 일어나고 예? 이런 후유증을 지금 결국에는 크게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미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현재 실적이나 심리나 시장 심리나 뭐 업황이나 재무 건전성 수주 예? 그 다음에 정치 관련된 그런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지금 따라주는 게 없어요. 예? 이차전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아직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예? 다른 곳에 투자할 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터. 예? 그렇다면 실제 투자 기회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것도 참 이거를 이제 와서 찾는다는 것도 참 답답한 부분이죠. 예? 핫한 테마가 항상 돈이 되는 투자 기회와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모두가 한 곳만 쳐다볼 때 진짜 수익은 다른 곳에서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아실 겁니다. 꼭 2차전지여야만 이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예? 언제입니까? 2월 오늘이죠, 오늘. 오늘도 이제 또 아침에 저희가 추천 종목들을 무료로 이제 7개 정도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중에 5개 종목이 장중에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 믿기 어렵겠죠. 근데 실제 사례예요. 예?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 여기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올랐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한화오션 먼저 보겠습니다. 한화오션도 여러분들 뭐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한화오션도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언제입니까 이때가 한화오션 11월 11일이에요. 11월 11일 한화오션 이것도 한화그룹 계열이잖아요. 방산전자와 IT 쪽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뭐 북한 위협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이런 어떤 군비 증강 이런 이슈로 방산주들이 이제 테마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화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한화 시스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화 오션 이 부분은 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조선 해양 옥포에 있는 거 제가 그 얘기도 드렸어요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 군생활을 거제도 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39사단 쪽에 이제 있었는데 117연대 그 경남 고성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소초에 들어가요. 소초는 이제 거제 쪽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 이제 뭐 장승포, 덕포 왔다 갔다 이제 소초를 쓰면서 매복을 쓰는 거죠, 매복. 그 남쪽 지역이라고 해서 북이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그 북측에서 이제 타고 들어왔던 것들 또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매복을 다니면서 그 DSME의 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열심히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한화 그룹의 인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뀐 회사입니다. 조선업이 올해 침체되었다가 뭐 군함, 특수선, 해양 플라트 이런 분야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작년부터 사실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작년 초부터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최근 방산이랑 해양 프로젝트가 수주 소식이 또 이어지면서 주가가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예. 지금 72,900원이에요. 저희 3만 원대 처음에 잡았는데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시스템즈 방산전자 IT업 하는 쪽 예. 하나 시스템즈도 주목을 작년에 좀 받았다가
그때 테마 끝나고 조정받을 때 제가 이 회사 실적 탄탄하고 위성통신 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지? 예, 성장 동력 있으니까 꾸준히 볼만하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시스템즈도 뭐 18,000원대 또 들어갔었고, 그렇죠? 예, 지금 뭐 32,800원이에요. 성장 동력. 그리고 뭐 그 이후로도 실적 발표 때마다 좋은 실적들을 계속 냈었죠. 그래서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했고 최근에는 방산 플러스 우주산업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거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 결국에는 실적과 성장 스토리가 같이 뒷받침이 돼주잖아요. 뭐 빠그러진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꾸준한 수익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영상으로 이거는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많이 좀 올랐어요.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테오젠도 보시면 알테오젠 코멘트를 처음 해드린 게 2024년 1월 달 그리고 4월 달에도 또 이제 또 재매수 또 들어갔고 그쵸? 예. 알테오젠 13만 원 구간에서 4월 달에 이후에도 계속이에요. 예. 계속 알테오젠 코멘트 들어서 계속 우상향 그쵸? 매도도 진행을 했었고 20만 원 넘겨서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쵸? 오늘 또 하스라는 종목도 저희가 추천 나갔는데 또 많이 올라갔죠. 레인보우 저희가 19만 원대 처음 안내가 나갔었어요. 저희 종목 안내 나간 거 여기 다 입장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3일 날 투자 진행했습니다. 1월 3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40만 원 앞두고 있습니다. 40만 원. 이렇게 투자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 로봇 강아지 그 개발로 유명하다. 최근에 삼성전자 지분 투자해서 화제가 됐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눈여겨본 거는 국내 로봇 산업의 성장성 때문이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와의 접목이죠. AI와 로보틱스가 접목돼서 미래 먹거리로 또 주목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투자를 마침 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삼성 투자 소식 나오기 전부터 로봇 테마주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선견 지명이 어떻게 보면 적중을 한 거죠. 이 종목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주가가 몇 배 큰 수익 자산 증대로 또 안겨줬고 뭐 수십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또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저희가 또 좋은 결과를 또 가져왔고 LS 일렉트릭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LS 일렉트릭 21만 원. LS 일렉트릭도 또 많이 올랐죠. 그 전부터 또 투자를 또 했었고 LS 일렉트릭도 다 수익이요 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현대 HD 현대중공업, LS 일렉트릭 그 전력기기랑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략 어떤 인프라 기업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정작 충전 인프라랑 전력 설비 업그레이드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놓지 않고 봤습니다. 정부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그렇고 스마트 그리드 정책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거에 따라서 또 LS 일렉트릭의 수주량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최근에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주가도 조용하게
조용히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남들 이천지에 그 쫓아다닐 때 묵묵하게 예, 이렇게 또 실적주는 또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최근부터 작년부터요. 이런 것들이 뭐 단 운이라면 지속과 반복이 되지 않겠죠. 2년 가까이 저희가 추천했던 국내 종목들조차도 대부분 어, 2차전지와 무관하거나 혹은 살짝 연관이 있어도 직접적인 배터리주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충분히 큰 수익을 냈죠. 그렇죠? 추천한 것들 중에서 80% 70% 이상 다 상승을 가져옵니다. 10개를 드리면 7개, 8개는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는 그 항상 여러 곳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왜 이 종목들이 올랐을까?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안내드리는 그 유튜브 채널에 좀 말씀드리는 아릴테오젠, 한화오션, 예? 뭐 HLB 이런 회사들 공통점이 뭡니까? 뚜렷한 상승 논리랑 시장의 흐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화오션, 뭐 HD현대중공업, 조선업 부활, 방산수혜라는 흐름, 한화시스템은 방산 플러스 우주통신 성장 흐름.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해외 투자하는 거랑 좀 관련이 깊죠. 그리고 알테오젠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유망 바이오 기술 흐름. 알테오젠 지금 2배, 알테오젠 투자해서 2배 수익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산업의 성장 흐름 대장. 예? 로보티즈 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희가 선택을 했죠.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에너지 인프라 강화의 흐름을 탔고, 즉 각 산업별로 돈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릴 곳에 올라탄 거예요. 반면에 단순히 그냥 저점이다 하는 그런 그 섹터 투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이유 불문하고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행 타서 오를 수가 있는데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품 또 그런 부분들은 또 더 심하게 또 떨어집니다. 그렇죠? 작년에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관련 또 작은 아주 작은 그 부품 회사들까지 덩달아 올랐다가 어느 순간 실적 나오니까 실적도 없는 회사가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 부분도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저는 어떤 테마로 접근을 하되 수익은 실적으로 낸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2차전지는 비중 조절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 비중 조절하는 게 2차전지 버리는 겁니까? 2차전지 까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식을 비중 조절하라고 한 거지 2차전지 산업이 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2차전지 테마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전기차 배터리는 앞으로도 중요하고 성장할 분야니까. 하지만 모든 배터리 관련주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진짜 성장주, 거품주를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구분을 해야 되고 또 배터리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또 이 보면 저평가되고 성장 장제력이 이 큰 산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 방금 예로 들었지만 그 전에도 많아요. 예, 결론적으로 실제 투자 기회는 한 군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넓고 돈은 항상 스마트한 곳에 몰리고 움직여요. 남들이 전부 한쪽만 볼 때 한 발 물러서서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예? 스스로. 이 답이 2차전지일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다른 곳에서 더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커뮤니티에서 얘기했지만 이렇다면은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나 이제 유튜버들이 저점이라는 말을 반복을 할까? 정말 이 사람들도 재산을 2차전지에 몰빵을 하고 있을까? 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아마 일부는 2차전지 종목을 들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해외 주식이나 다른 섹터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2차전지 바로 지금이다 뭐 이런 말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봤을 땐 그냥 그게 이게 조회수도 나오고 관심도도 높고 거기에 또 학습된 이 대중의 기대감도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처럼 무슨 어떤 계좌를 공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정말 이천원지에 100% 베팅을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예.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하고 자랑을 하고 내려가면 뭐 슬쩍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 사이에 피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감수해야 되고 주가가 반토막 뭐 세토막 나도 컨텐츠 제작자는 조회수나 또 뭐 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냉정한 시각을 유지를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쯤에서 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면 개인 투자로서 꼭 알아야 할 투자 원칙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눈앞의 단기 테마에 휘둘리지 말고요. 이 시장 트렌드를 읽으세요.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 2000지 그 다음엔 AI 또 그 다음엔 로봇 이렇게 이제 뭐 짧게는 몇 개월 예? 매달 이렇게 바뀌는 유행을 쫓아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되게 버거워요. 예. 그걸 보면서 앞으로 5년 뭐 10년을 이끌 메가 트렌드는 뭘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흐름까지도 이제 겹쳐서 보여요. 그리고 전기차, 뭐 이 신재생 에너지, AI, 우주 산업, 뭐 바이오케어, 헬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꿀 흐름에 올라타면 일시적 어떤 조정이 와도 결국에는 성장 곡선을 그립니다. 예. 단기 유행주는 타이밍 못 맞추면 손실이 또 나지만 큰 흐름의 주도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해외 투자를 하실 때 물론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좀 이 배경 있는 이런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세상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그 부분을 읽는 그 눈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몰빵하지 말아라. 올인하지 말아라. 예?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분산 투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아마 뒤로는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산업도 몇 가지로 나누고 종목도 많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리스크 이거를 상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을 고를 때는 항상 기본으로 실적 밸류 무조건이죠. 예. 한창 뭐 인기라고 뭐 PER 뭐 100배, 200배 주식 몰빵을 했다가 조정 오면 답 없죠. 예. 뭐 이런 부분들. 뭐 제가 아까 LS 일렉트릭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실적주는 시장이 언젠가 알아봐줘요. 예, 제대로 또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와 실적 기반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또 계좌를 지켜주는 어떤 원칙이 될 수가 있다. 예. 하지만 이것도 또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수익도 항상 뭐 공개를 해드리지만 자랑이 아니죠 사실. 예, 이런 부분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네, 절대 피해야 할 행동도 또 감정적인 매매는 절대 금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정말 앞서도 말했지만 포모에 휩싸여서 충동 매수하거나 반대로 공포에 질려서 패닉 매도하는 것만큼은 정말 여러분들 자제하세요. 주식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감정이 앞서면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하루 등락에 그냥 일희일비하거나 남들이 산다고 그냥 따라 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마음이 막 흔들릴 때는 차라리 이 앱을 삭제를 해두세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예? 이 전문가 말만 믿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유튜브나 증권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 조언 참고는 하되 맹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전문가가 그리고 이 조건, 이 무조건 이 종목 갑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 예? 해도 그 사람이 돈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결정과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건 내 손가락이고 나의 뇌 판단이에요. 책임은 결국에는 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꼭 스스로 한번 더 검증을 하고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진행을 하면서 매수를 하세요. 왜 오른다고 하지? 실적이 좋나? 산업 전망이 좋나? 어디 리스크는 없나?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텐데 오른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 없이 덜컥 따라사면
나중에 떨어질 때 손절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아주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 아카데미에서 지금 다 자산승대로 바꿔가고 있고. 예. 아무튼 이런 의견들은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 판단은 자신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어떤 그 부분 함께 투자를 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싶으시면 커뮤니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꼭 뭐 대출 끌어서 투자하는 행위도 하지 마시고, 예. 내 돈 잃으면 속상한 걸로 끝나요. 근데 남의 돈, 은행 돈 잃으면은 갚아야 할 빚이 남습니다. 투자의 위험이 있어요. 예, 비투를 하면은 그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절대로 자기 감당 범위 밖의 돈으로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거 꼭 명심하세요. 누가 뭐 이거는 뭐 집 팔아서 무슨 뭐 다 박아야 된다 이렇게 멘트 날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튜버들 중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원칙들을 마음에 새겨 두시면 어떤 투자를 하든지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큰 흐름을 좀 따라가되 한 곳에 여러분들 몰빵하지 말고, 예, 데이터 근거, 항상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이제 금인 시대가 옵니다. 예, 그리고 감정,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참고는 하되 휘둘리지 말자. 예,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꾸준히 이런 원칙을 지키려면 지키면서 이제 노력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뭐 이렇게 투자 원칙부터 이천지 시장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드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시라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다 공부하려고 하고 종목을 발굴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와 또 아카데미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또 정보복이란 거 다 있습니다. 예, 여기서 또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이나 정보보기에,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이미 커뮤니티 또 있으신 분들 이렇게 매일 시장 뉴스도 공유를 하고 유망 종목 토론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투자 이런 동지들과 정보를 좀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혼자 투자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 투자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산 증대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식은 멘탈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에서 함께하면 시장이 어려울 때도 서로 이렇게 있다는 것, 같이 어떤 소속감,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이런 유망 종목들을 무엇보다도 미리 캐치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도 저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작년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강조했던 종목들, 한화오션, 하나시스템, 뭐 알테오젠, 예? 해외 종목들, 뭐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무료 공개 정보만으로 이루어낸 성과예요. 이 구독자 커뮤니티 내에서 국내 종목들은. 예? 아카데미 가족분들은 뭐 이거보다 더 한 발 앞선 그런 정보와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해외 투자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투자 책임은 우리 자신의 몫이니까 우리를 키워야 한다. 유튜브나 뭐 전문가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말 참고를 하되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던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웬만하면 보세요. 그게 안 보인다면, 계좌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좋은 것만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아, 교차 정보 습득력이라고 할까요? 예. 아무튼 오늘 이 방송이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너무 이차전지에만 꽂혀 있었구나. 혹은 내가 너무 한 섹터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놓치는 건 아닐까. 이 미래 산업이 당장 투자 종목을 내가 선택했을 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좀 달리 봐야 되겠구나. 이런 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소통을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